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이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달이 글로벌 경기 트렌드에 대해서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이죠. 미국은 잘 나가고 있지만 경기라든가 고용시장 쪽에서 좀 모멘텀이 좀 약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 부분에 의해서 미국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약해진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는 생각은 뭐 안 들고 있고요. 유로존입니다. 사실 미 관세 영향을 유로존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4월 달 이후에 경기 회복 기대치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주식시장이 좀 많이 필요한 그런 피로도가 쌓이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중국이죠. 중국은 뭐 미국과 한판을 지금 뭐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경기 하락 리스크가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죠. 그리고 중국은 내수 시장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통해 가지고 어떤 내수 시장의 어떤 부족한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트럼프라는 장벽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땅이 크기 때문에 뭐 자급자족이 될 거라고 보다는 그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모슬림 땅도 많고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는 사료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료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쪽이 관세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매우 나빴습니다. 근데 조금 좋아지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장기간이 소요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주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만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중소형주보다는 지금 대형주가 더 좀 약간 나아 보인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보인다라는 어떤 증거롭게 있는 분들의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치 환경에 대한 불안정성, 즉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겠죠, 이젠. 그러면 당연히 경기의 방향성이 보일 겁니다. 사실 경제는 그 어떤 불황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불확실성을 더 싫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황이면 투자해서 결정할 수 있죠. 안 하는 걸로. 하지만 불확실하다는 것은 결정을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더 나쁘라고 생각하는데, 나쁘다고. 그런데 이렇게 어떤 우리 계엄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일단 될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의 경제의 방향성, 경제 방향성이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심리 지수가 100이 기준인데 87.2.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3포인트가 내렸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개월 연속으로 2%대, 지난달에 2.1%입니다. 그래서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5.2, 그리고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가 85.3, 다 10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기가 좀 다운돼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외환보유액은 뭐 최근 기준으로 한 4천억 달러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삼자로 바뀌게 되면 환율은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잘 방어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서학개미라고 하죠. 우리 주식 투자자 하는 분들이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 시장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간 이런 영향도 있거든요. 반대로 보면 만약에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전망이 강해지게 되면 미국의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든가 이런 주식을 팔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지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때가 언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주가지수 보겠습니다. 3월 달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다 2%와 9.55%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좀 주춤합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각각 4.2%와 8.21%가 내렸습니다. 반면에 중국 쪽 상해와 홍콩 항생은 소폭 올랐습니다.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평균이 2.59%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소폭 내렸는데 뭐 2% 중반을 좀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금리가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이 금리를 많이 주죠. 그런데 지난달 월 평균 상호저축은행 연합회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2.99%, 3% 밑으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코픽스 금리죠. 대출 금리. 이 신규 취급의 금리가 2.97%입니다. 그래서 여기 3% 이하로 내려갔다. 기대보다는 빠르게 금리가 내려가고 있지 않지만 시중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이 보여져서 가계부채 부담이 좀 감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뭐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균이 달러원 환율이 1458원 64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12원이 올라서 여전히 부담스러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통화량 보겠습니다. 총통화조 M2 증가율이 지난달이 7.5%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1.1%포인트 올라서 시중에 돈의 양은 뭐 부족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투자자 혜택금은요, 지난달 평균이 54조 57조 원에서 53조 67조 원으로 소폭 약세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도 지난달 평균이 11.9조 원에서 10조 3조 원으로 좀 내렸고요. 주식형 펀드 잔액은 133조 정도 해가지고 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자재는요, 두바이유 원유 가격이 배럴당 지난달 평균이 72.18달러 해서 그 전달보다는 한 4.7달러 정도가 내렸고요. 금 시세는 뭐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7돈 반이죠. 1온스 28.35g인데 2,996달러, 곧 3,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10년 전에는 1,000달러쯤 됐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지금 3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전달보다 지난달이 온수당 81달러가 올랐습니다. 여전히 지금 세계 경제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안전자산이 금 수요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은요,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0.1%로 내려가 있다가 지난달은 0% 제로로 소폭 올라온 느낌입니다. 주택 전세가격 지수는 0% 하다가 지난달이 마이너스 0.1% 내렸습니다. 최근에 전세가 좀 많이 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뭐 전세 사기라든가 전세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월세로 빠르게 좀 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한 달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